한국 경제에 대한 한 전문가의 진단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아주 냉철한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어려운 선택이 대체 무엇인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한 유력 경제 분석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딱 잘라 표현한 말인데 이게 그냥 겁주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볼 데이터들을 보시면요. 아, 이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 미만. 네, 2023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당장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올해 운이 좀 나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구조적 결함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의 엔진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2% 정도는 되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그 절반의 속도로 정말 겨우겨우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엔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바로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죠. 일할 사람 줄어드는 속도, 늙어가는 속도, 아기 안 낳는 거. 부끄럽게도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이게 문제라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20대 그룹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가 2만 8천 개인데 미국에서 만든 일자리는 2만 2천 개예요. 거의 비슷하죠? 이건 우리 기업의 성공이 더 이상 우리의 일자리로 곧장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산성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우리 제조업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서비스업 생산성이 그 성과를 전부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다른 쪽에서 다 까먹는 셈이니 결국 미국 같은 경쟁국들하고 생산성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마디로 과거 한국의 성공 공식이었던 그 성장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식은 간단했어요. 기업이 수출로 대박을 치면 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그럼 우리 월급도 오르는 그런 선순환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연결고리가 그냥 뚝 끊겨버린 겁니다. 기업이 번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성장의 온기가 사라진 국내에서는 결국 가게가 빚을 내서 버티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 돈의 흐름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가게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기업들이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돈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어디 있을까요? 이걸 찾으려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나라, 바로 일본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반면교사로만 삼아왔잖아요. 약간의 우월감도 느끼면서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제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을 정면교사로,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했던 구조 변환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직접 배워야 할 모델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일본은 1985년에 위기를 맞고 나서 아픈 구조조정을 미루고 돈을 풀어서 좀비 기업들을 10년 넘게 살려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고통을 미룬 대가는 1997년에 터진 대규모 파산과 실업이라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굉장히 과감하지만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사업이라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과감하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업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대기업 그룹들은 이미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SK는 반도체, LG는 전자랑 화학, 하마는 조선 같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배터리, AI, 태양광 같은 미래 산업으로 아주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코스피 5천을 꿈꾸고 또 시장을 지켜보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일본의 교훈이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해집니다. 시장 개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기업의 체질부터 바꿔서 돈을 잘 벌게 만들고, 둘째, 그 다음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게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순서를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좀 건너뛰고 당장 주주환원부터 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 전체, 그러니까 숲에 베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개별 기업들, 즉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의 미에는 아주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여러분은 불확실한 숲 전체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가장 튼튼하게 자라날 최고의 나무를 직접 찾아내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